안녕하세요. 오늘도 몸이 좀 뻐근하신가요? 아침에 눈은 떴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한참을 누워 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처럼 느껴지셨다면 그 기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때는 아침이 무서웠습니다. 오늘도 또 아프면 어떡하나, 오늘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들었죠. 그래서 눈을 뜨는 게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들 하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아픈 채로 사는 거라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특별한 약을 먹어서 좋아진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뭔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평생 대충 넘겨왔던 몸의 몇 군데를 조금 신경 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직접 해보고 도움이 됐던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 안 쓰겠습니다. 그냥 듣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몸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손이 아프면 어깨가 굳고 어깨가 굳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면 머리가 맑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신경을 안 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잘 씻지도 않고 대충 넘기고 아프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곳들입니다. 저는 그 부위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덜 아픈 겁니다. 또 어느 날은 밤에 뒤척이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어느 날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찼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변화를 느끼면서 아,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네 군데입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머리입니다. 이 네 군데를 왜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기 관리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씻을 때도 대충 지나가고 아프면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몸 전체가 점점 굳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몸의 길목이라고 부릅니다. 길목이 막히면 차가 밀리잖아요. 몸도 똑같습니다. 길목이 막히면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길목이 조금만 풀리면 신기하게도 다른 곳도 같이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큰 결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씩만 해보시면 됩니다. 시작이 어렵지 하고 나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편해지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목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소홀하게 대하죠. 집에 들어오면 신발 벗고 그냥 툭 던져두고 발은 씻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발이 아픈 날은 파스 붙이고 그냥 잤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발이 아픈 날은 몸 전체가 무겁고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특히 밤에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찌릿하면 다음날 아침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발을 좀 제대로 챙겨보자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 받아서 발을 담그는 거였습니다. 물은 뜨겁지 않게 손 넣었을 때 아,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빨개지고 가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30분 하려면 지치니까 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5분만 담가도 발이 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한 줌 정도만 넣고 발을 담갔습니다. 집에 소금이 없으면 그냥 맹물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발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종아리까지 풀리는 느낌이 오고 무릎도 덜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욕심을 버렸습니다. 오늘은 다 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발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발을 담그고 나면 발바닥을 손으로 살살 만져봤습니다. 세게가 아니라 그냥 문지르듯이 말이죠. 발 뒤꿈치 발바닥 가운데 발가락 아래쪽을 천천히 쓸어주고 눌러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면 내 발이 어디가 딱딱한지 어디가 아픈지 느껴집니다. 딱딱한 곳은 거기만 계속 무리가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할 때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꾹꾹 누르면 아프기만 하고 손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1분만 해도 됩니다. 저는 특히 발 뒤꿈치 옆쪽이 딱딱해지는 편인데 거기를 살살 풀어주니까 걸을 때 충격이 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하나씩 살짝 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이 굳어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짐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습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싶은 게 발가락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물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발가락 사이는 늘 축축하고 어둡고 그 상태로 있으면 피부가 약해지고 가려움도 생기고 냄새도 생기고 염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꼭 말려주는 것. 이것만 해도 발이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발이 축축하면 밤새 불편해서 잠을 설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바로 양말 신지 말고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린 다음 양말을 신거나 그냥 맨발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습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로션이나 푸크림을 바르는 분들이 얼굴에는 바르면서 발은 안 바릅니다. 발은 더 건조해지기 쉬운데도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바뀌고 그러면 무릎 허리까지 같이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발에 로션을 조금 발라주는 건 단순히 촉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걸음 전체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발가락 사이는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발바닥과 뒤꿈치 위주로만 살짝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신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하면 발바닥이 더 긴장합니다. 맨발로 다니면 발이 피곤해집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무릎이 덜 아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 발 관리할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걷기를 하루에 1번만 해보세요. 마당을 한 바퀴 돌거나 집 안에서 왕복을 해도 됩니다. 발을 디딜 때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이 굴러가고 발가락으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요. 이걸 3분만 해도 발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급하게 종종 걸으면 발과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천천히 걷는 습관이 발 관리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길목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라고 하면 냄새 나는 곳, 땀 나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향 강한 걸로 덮거나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겨드랑이는 몸에서 노폐물이 지나가는 길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민해져서 강한 제품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저는 겨드랑이를 씻을 때도 최대한 자극 없이 씻으려고 했습니다. 향이 강한 바디워시보다는 순한 비누로 살살 문질러 씻고 샤워 후에는 꼭 말렸습니다. 물기 남긴 채로 옷 입으면 그게 다 피부에 안 좋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접히는 곳이라 습기가 오래 남아요. 습기가 남으면 가려움이 생기고 긁다 보면 피부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톡톡 누르듯이 말리고 가능하면 찬바람 드라이로 10초만 말려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옷 입기 전에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살살 문질러 줬습니다. 팔을 들고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아프게 누르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냥 피부 아래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면 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어깨가 조금 풀리는 분들도 있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데오드란트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제품을 매일 많이 바르고 땀이 전혀 안 나오게 막는 식으로 쓰면 답답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향이 약한 걸 소량만 쓰거나 집에 있는 날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냄새가 걱정되면 씻고
잘 말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해결됩니다.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 겨드랑이 주변을 만질 때 팔을 위로 들면 어깨가 올라가면서 목까지 같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너무 높이 들지 말고 편한 각도로 들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이 잘 안 올라가시는 분은 벽에 손을 대고 겨드랑이를 살짝 비틀듯이 움직여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이 부위를 매일 한 번이라도 의식한다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길목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예 손도 안 대는 곳입니다. 씻을 때도 그냥 물만 흘려보내고 속옷이나 바지가 꽉 끼면 하루 종일 쓸립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도 약해지고 땀이 차고 가려움이 생기고 심하면 피부가 빨갛게 벗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허벅지 안쪽은 걸을 때마다 마찰이 생기는 곳이라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아파지거든요. 저는 샤워할 때 이 부분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 부드럽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완전히 말린 다음 통풍 잘 되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꽉 끼는 건 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넉넉함입니다. 어르신들은 몸이 붓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빠지기도 하니까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면 불편합니다. 조금 넉넉하게 입는 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마찰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걸을 때 허벅지 안쪽이 쓸리는 분들은 파우더를 살짝 쓰거나 보습제를 아주 얇게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땀이 많을 때는 끈적이지 않게 얇게만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앉아서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자세를 잠깐 해줬습니다. 3분만 해도 됩니다.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양옆으로 내리는 자세가 있죠. 그 자세가 힘들면 침대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벌어진 만큼만 유지하면 됩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요. 저는 이때 욕심을 버렸습니다. 많이 벌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30초만 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30초도 길지만 며칠 지나면 1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밤에 다리가 덜 저리고 자다가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풀리면 골반이 조금 편해지고 허리가 덜 뻣뻣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들도 배가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참 신기합니다. 한 군데만 풀어도 여기저기 같이 변합니다. 자, 네 번째 길목 등과 머리입니다. 등은 혼자 씻기 힘들어서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은 하루 종일 굽어 있는 곳이라 늘 굳어 있습니다. 등이 굳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면 머리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움직이기 싫으면 더 굳어지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손잡이 긴 부드러운 솔로 등을 살살 문질렀습니다.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척추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샤워할 때 비누칠을 해서 문지르는 것도 좋고 물로만 살살 문질러도 좋습니다. 핵심은 등, 피부를 자극해서 등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등을 자주 신경 쓰면 자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등 가운데 특히 어깨뼈 사이가 뻐근한 분들 많죠. 거기는 자주 굳는 곳입니다. 솔로 그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살살 문질러주면 혈액이 도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머리는 손가락 끝으로 살살 눌러주듯이 마사지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피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요. 정수리부터 뒤통수까지 손가락 끝을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입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요. 1분만 해도 머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관자놀이 근처와 뒤통수 밑부분은 긴장이 쌓이기 쉬운 곳이라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만져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건 머리만 만지는 게 아니라 목도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턱을 살짝 당겨서 목 뒤를 늘려주는 동작을 30초만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을 갑자기 휙 돌리는데 그러면 삐끗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등과 목을 살살 쓸어주는 마사지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오일이 없으면 로션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양손으로 목에서 어깨로 등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1분만 해보세요. 그날 밤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다. 나는 이것저것 하기 귀찮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4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요일로 나눕니다. 월요일은 발만, 화요일은 겨드랑이만,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만, 목요일은 등과 머리만, 금요일은 발, 다시 토요일은 그중 제일 힘들었던 곳 한 군데만, 일요일은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시간도 딱 정합니다. 5분만 하자. 이렇게요. 5분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나오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이 쌓이면 한 달 뒤에 몸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새 습관을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겁니다. 새 습관을 혼자 따로 만들면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치하기 전에 두피 30초, 양치하고 나서 목 스트레칭 30초.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저녁에 뉴스 보면서 발 마사지 1분. 샤워하고 나서 겨드랑이 말리기 10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늘 하던 것에 하나 붙이는 것이 되니까 쉽게 갑니다. 그리고 효과를 더 느끼고 싶으면 기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일기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발 담갔다, 오늘 등 솔질했다, 이 정도만 메모해도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억이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체크해두면 내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겨서 더 오래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심한데 억지로 늘리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내 몸이 싫어하면 멈추고 내 몸이 좋아하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발이 감각이 둔한 분들은 뜨거운 물 온도를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으로 괜찮아도 발은 뜨겁게 느낄 수 있고 반대로 뜨거운데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미지근하게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발가락 사이가 짓무른 분들은 먼저 깨끗하게 말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로션을 아무 데나 바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으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거나 진물이 있으면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고 잘 말리는 게 먼저입니다. 허벅지 안쪽도 피부가 쓸려서 아픈 분들은 옷을 넉넉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트레칭은 그 다음입니다. 등도 너무 세게 솔질하면 피부가 상합니다. 부드러운 솔로 살살이면 충분합니다. 머리 마사지도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만 하셔야 두피가 안 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귀찮다. 나는 하루에 기운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일 현실적인 버전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저 노력 버전입니다. 발은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만 말린다. 겨드랑이는 씻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톡톡 눌러 말린다. 허벅지 안쪽은 속옷을 넉넉하게 바꾼다. 등과 머리는 샴푸할 때 두피를 10초만 살살 돌린다. 이 4가지면 끝입니다. 이건 하루에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2분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계속 습한 곳을 덜 습하게 만들고 마찰을 덜 마찰하게 만들고 굳은 곳을 조금씩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건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3일만 해도 몸이 이거 괜찮네라는 신호를 줍니다. 2주 하면 이거 계속해야겠다가 되고 한 달 하면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께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에도 더 잘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밤 새고도 버티지만 어르신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바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말은 사실 틀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진짜로요. 지금 영상 끝나고 일어나실 때 바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 말리기만 해도 됩니다. 겨드랑이 말리기만 해도 됩니다. 허벅지 안쪽에 바람통하게 옷만 바꿔도 됩니다. 두피를 10초만 돌려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닌데 왜 이제 했지? 그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발은 따뜻하게 담그고 살살 풀어주고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린다. 둘째, 겨드랑이는 순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고 아침에 10초만 부드럽게 문지른다. 셋째, 허벅지 안쪽은 씻고 말리고 옷을 넉넉하게 입고 하루 1분만 편한 스트레칭을 해본다. 넷째, 등은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지르고 머리는 손가락 끝으로 1분만 온을 그리듯이 마사지한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요일로 나누거나 2분짜리 최저 노력 버전으로 시작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무섭지 않도록 오늘 밤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 말리기부터요. 그렇게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인 밤에 자꾸 깨는 이유와 잠을 편하게 자는 생활 습관도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 한 분께만이라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자만 아는 것보다 같이 좋아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